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셉슨 정션을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전적인 인덕터는 선형적인 어떤 인덕턴스를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고전적인 그 진동과 대응이 되는 관계였는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선형적인 조셉슨 정션의 인덕턴스가 들어가게 되면 유도 개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트랜스먼 큐빗을 퀴스킹 메탈에서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주변 레조네이터들은 다 빼고 이 판때기 두 개와 가운데 있는 조셉슨 정션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넓은 판으로 인해서 이 트랜스먼 큐빗은 큰 전기 용량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먼 큐빗 이전에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큐빗이 있었고 특히 이제 쿠퍼 페어 박스라는 게 트랜스먼 큐빗이 계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쿠퍼 페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셉슨 정션 그 트랜스먼 큐빗보다 이 축전 전기 용량이 좀 더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저희가 회로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대응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이, 이 도체를 1번, 이 도체를 2번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도체를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과 2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 이 두 개의 판 사이에 전기 용량이 있을 테니까 축전기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또 가운데 조셉슨 정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셉슨 정션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결국은 얘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조셉슨 정션, 그러니까 인덕터를 조셉슨 정션으로 대체한 LC 회로랑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한번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C분의 Q제곱으로 써지게 될 거고 위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코사인 함수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변수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큐빗의 단계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전하량보다는 이제 쿠퍼 페어의 수를 더 많이 변수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이라는 게 결국은 전자의 개수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이 될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전도체에서는 전자가 쿠퍼쌍을 이루면서 두 개씩 뭉쳐 다니기 때문에 쿠퍼쌍의 전하량인 EE와 쿠퍼쌍의 개수인 N을 곱해줘서 총 전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Q는 EEN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4 곱하기 20분의 2제곱에 n제곱 빼기 2j의 코사인의 2파이의 파이 나누기 파이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단순하게 Q에다 대입을 해서 Q를 N으로 바꿔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편의상 20분의 2제곱을 그 EC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축전기의 에너지로 봤던 그 EC와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C분의 Q제곱에서 Q 대신에 E가 들어간 그 가장 이제 저장될 수 있는 작은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대입하면은 다음과 같이 4EC의 n제곱 빼기 2j의 코사인의 2파이 파이 나누기 파이 제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 앞에는 운동 에너지에 대응되는 애라고 했으니까 이 위치 에너지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j에서 2j까지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는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코사인 함수의 어떤 그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에서는 이제 그 코사인 함수가 2차 함수로 잘 근사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로 근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그냥 2차 함수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만 어, 조셉슨 정션의 어떤 비선형적인 특징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밖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너지 준위가 올라갈수록 점점 그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저희가 딱 원했던 결과죠. 왜냐하면 이 에너지의 0번과 1번 사이에 바닥 상태와 첫 번째 들뜬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와 첫 번째 들뜬 상태와 두 번째 들뜬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둘만 독립적으로 큐빗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퀴즈킷 텍스트북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온 건데요. 트랜스몬 에너지, 즉 이 조셉슨 정션이 들어가 있는 에너지와 단순하게 이제 그 자리에 인덕터로 대신한 퀀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를 비교한 건데, 이 파란 색깔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 점점 에너지 간격이 다 등간격인 거에 비해서 트랜스몬 에너지는 점점 좁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안하모니시티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하모니시티라는 게 결국은 조화성이고, 그 물리에서 조화는 이제 단순 조화 진동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하모니시티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모니시티가 있을 때에는 오메가 01이랑 오메가 1, 2가 다 같았는데, 안하모니시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원래 하모니시티를 가질 때는 오메가 제로여야 하는데, 그때에 비해서 얼마가 더 더해지냐라는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더 쉽게 생각하시려면 그냥 이 에너지랑 이 에너지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근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더 정확한 계산은 퀴스킨 메탈의 애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사실은 저희가 미리 추론을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으면은 얻어 걸려서 잘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공부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어, 그런 식으로 찾게 되면 시간 소요도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그러니까 원하는 값이 되도록 추정을 해서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 오메가 제로, 즉 이 바닥 상태와 첫 번째 상태의 에너지, 또는 이제 큐빗의 진동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얘는 루트 8 EC EJ로 근사가 되고, 안할모니시티는 마이너스 EC, 즉 그 EC분의 E제곱이었죠. 지금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EC는 그 측정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아니라 위에서 정의한 EC분의 E제곱이라는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큐빗의 에너지 차이로 사용되는 진동수와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들뜬 상태 사이의 에너지와 그 큐빗의 에너지 간격의 차이인 안하모니시티도 모두 결국은 EC로 기술이 된다는 거고,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EC라는 게 결국은 변수가 전기 용량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캐패시턴스를 바꿈으로써 이를 튜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이 안할모니시티 자체의 절대적인 값보다는 그 큐빗의 진동수에 비해서 얼마나 이 안할모니시티가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비율로 상대 안할모니시티인 알파 릴레티브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은 얘는 대충 이 J분의 EC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